우리나라 최대 해운사 바로 HMM이죠. 근데 이 회사 재무 상태는 정말 탄탄한데 주가는 이상하게 항구에 묶인 배처럼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과연 HMM이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HMM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회사는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 그쵸?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현금 부자, 주가는 박스권. 제목 그대로예요. 회사는 얼마나 튼튼한지 또 주가는 얼마나 답답한지 이 상반된 현실을 데이터로 직접 보면서 문제의 핵심이 뭔지 한번 알아보죠. MM의 상황을 보면요, 정말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한쪽을 보면 현금은 쌓여 있고 부채는 거의 없어서 업계가 어려워도 끄떡없을 만큼 펀더멘털이 정말 튼튼하죠. 근데 다른 한쪽, 그러니까 주가 차트를 보면 이게 참 견고한 벽에 막힌 것처럼 뚫고 올라가질 못하니까 투자자들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HMM이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 딱 보여주거든요. 다른 지표도 그렇지만 특히 저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좀 보세요. 0.68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회사를 다 팔아서 정리해도 주주들이 지금 주가보다 돈을 더 받아간다는 소리예요. 그야말로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한동안 18,000원에서 23,000원 사이 이 네모난 박스 안에 그냥 딱 갇혀버렸어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거대한 배를 묶어두고 있는 이 족쇄를 끊어버리고 주가를 확 끌어올릴 만한 그런 결정적인 열쇠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게임 체인저를 주목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꼽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아쇠가 바로 매각입니다. 왜 HMM 주가가 이렇게 싸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인 없는 회사라는 딱지 때문이거든요. 제대로 된 주인이 없으니까 장기적인 비전이나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기도 애매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제일 싫은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HMM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든든한 새 주인을 찾아서 주인 없는 회사 딱지를 떼는 거고요. 둘째는 전쟁이 끝나고 북극 항로가 열리는 건데, 이게 현실화되면 운송거리가 30에서 40%나 줄어서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게 돼요. 만약 이 둘 중 하나라도 터져준다면 앞에서 봤던 HMM의 그 탄탄한 펀더멘털이 드디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HMM의 순항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친 파도,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들도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안과 박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안으로는 노조와의 갈등 문제가 있죠. 임금 인상 요구라든지 파업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이게 매각 과정에서도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밖으로는 202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세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당연히 운임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큰 부담입니다. 근데요, 이런 사업적인 리스크 말고도 주가 자체를 꽉 누르고 있는 기술적인 장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21,000원에서 23,000원 사이에 물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겨우 그 가격까지 올라오기만 하면 아이고 본전이다 하면서 너도 나도 팔려고 하니까 그 매도 물량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HMM을 둘러싼 기회와 리스크,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실전 매매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HMM은 그냥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묻어두는 장기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에 아까 봤던 그 박스권의 특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바로 박스권 매매 전략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박스 아래쪽에서 사서 위쪽에 가까워지면 파는 그런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자, 이 3단계 전략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줍니다.
한번 보세요. 1단계, 주가가 19,500원 아래, 그러니까 18,000원대까지 내려오면 이건 박앤세일이다 하고 분할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2단계, 주가가 슬슬 올라와서 통곡의 벽인 21,000원에서 23,000원 사이에 들어서면 이때 따라붙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일부 수익을 챙기는 걸 고려해 봐야 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만약에 매각 같은 큰 호재가 터져서 이 벽을 시원하게 뚫어버린다. 그러면 26,000원, 나아가 32,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봐도 이런 전략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가 얼마죠? 22,000원. 딱 통곡의 벽 중간쯤에 걸려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당분간은 이 박스권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HMM의 미래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전문가의 이 말이 현재 HMM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HMM은 지금 떨이 가격에 거래되는 현금 부자다. 그러니까 19,000원 아래는 적금 들듯이 모으고 23,000원 격을 뚫기 전까지는 짧게 끊어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어떠세요? 정말 공감 가지 않나요? 분명히 매력적인 주식은 맞지만 통곡의 벽이라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으니 큰 호재가 터지기 전까지는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아주 현명한 조언이죠. 결국 HMM의 운명은 이겁니다. 매각이라는 강력한 순풍이 공급 과잉이라는 거센 역풍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저 통곡의 벽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거대한 배, HMM이 과연 답답한 박스권을 탈출해서 드넓은 바다로 순항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바로 이 변수들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